안녕하세요. 미풍선생입니다. 양도세 100% 정말 실화냐? 네, 평소에 공포영화를 못 보시는 분들, 특히 심신미약자분들은 잘 노래하시는 분들, 오늘 시청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세 100%라는 것은 내가 얻는 차익에 대해서 100% 현금을 다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이죠. 나한테 남는 것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현실화가 될 뻔했었습니다. 오늘 그 충격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왜 안 넘어가지? 네. 김동연 초대 현 정부의 초대 부총리입니다. 부동산 놓고 청과 1대20으로 혼자서 싸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싸우는 와중에 뭐 쌍소리도 하고 뭐 욕도 하고 그냥 뭐 난리도 아니었대요. 1대20으로. 이 양반도 참 대단한 양반이야. 우리가 1대1 싸움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1대20으로 예전에 무슨 시라소니 보는 것 같아요. 뭐 김두한이라든가 이 지금 현실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그래서 뭐 문 대책 보고 중에 고성이 오가며 뭐 싸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욕도 하고 뭐 멱살 잡고 했는데 핵심 인사들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동산 양도 차익이 되겠죠. 아파트 100% 과세를 주장했는데 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게 반대를 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괴성을 지르고 거의 뭐 고성이 오가고 난리 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 경제부총리 김동연 씨는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서고 20명은 지금 그것이 맞다. 100%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몸싸움을 통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막아선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뭐 8.2 대책부터 시작해서 7.10 대책, 네. 그래서 뭐 이제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긴 했습니다. 12.16 대책까지 해서. 그런데 100%는 막았었다. 만약에 아무도 여기서 이 정책에 대해서 막지 않았으면은 지금 여러분들 모든 시세 차익에 대해서 100% 세금을 냈어야 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죠. 자, 이게 정말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 당시에 사회수석인 김수현 그리고 경제수석인 장하성 씨가 있었죠.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국가의 가장 큰 의무가 무엇인가?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도 보호해야 되고 국민의 재산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가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반복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을 자체를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는가? 이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부동산이란 것들을 시장에 있는 시장의 기준으로 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권마다. 모든 정권은 부동산, 아파트에 대한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만 봤습니다. 네. 공급을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급을 줄이고 규제를 하는 것도 전부 다 정치적 의도와 연결됐다는 겁니다. 결부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뭐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민의 재산이라는 이 문제가 계속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를 한번 보세요. 자, 금리 스프레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리가 지금 비정상적이죠. 이거 비정상. 완전히 비정상입니다. 자, 이 금리가 비정상인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금리 시장이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와전이 되고 있습니다. 왜곡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고작 1%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대출 시장을 보시면은 지금 6% 근처에 와 있고 스프레드가 5억이 됐습니다. 5억.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마진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이 엄청난 마진. 우리가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은행들은 성과급 장치를 한다고 난리예요. 대출 규모는 엄청 줄었는데 대출이 이제 규제가 되고 네, 그리고 대출이 중단됐으니까 이자 올려놓고 부적절 비판도 일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정말 이게 재산을 보호해야 될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국가가 이거 방관하고 있습니다. 방관. 이 잘못된 것들을.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평균 근로연봉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시중은행 300% 성과급 지급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돈 장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의 성과급 장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높은 예대 마진 덕분에 따가운 시선입니다. 예대 마진은 뭐죠? 수신 금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신 금리. 수신이 뭡니까? 예금이자. 여신은 뭐죠? 이 예금이자죠. 여신은 무엇입니까? 대출이자죠. 대출을 보시면 예금은 뭐 2%가 하는데 대출은 6% 하는 겁니다. 그럼 4%는 누가 먹습니까? 이 공짜로 먹는 돈이에요, 은행이.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 창출을 통해서 은행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8% BIS 비율이라고 하죠. 8%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8%. 예, BIS 비율 8%만 있으면은 전체 92%는 신용 창출을 통해서 내가 없는 돈이에요. 92%는. 중간에 이렇게 예금 받고 대출 내주고 예금 받고 대출 내주고 네, 중간에 그냥 뭐 브로커입니다. 은행은 사실. 그래서 이거를 신용 창출이라고 합니다. 신용 창출. 네, 신용을 계속 창출하는 겁니다. 계속 돈이 더 들어오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중간에서 또 대출을 무한대로 해주고 예금 이자가 무한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대출 이자는 또 무한대로 계속 해주는 겁니다. 나는 자본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거를 신용 창출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은행들이 돈잔치를 벌리고 있다. 근데 돈잔치를 벌리고 있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딥니까? 네, 세수가 60조가 더 거쳤다고 해요. 네, 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지금 돈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네, 정부가. 그래서 세금 60조가 더 거쳤다고 합니다. 더 거친 세금이 60조 MBC에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죠. MBC. 네, 참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돈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이자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자 60조가 더 들어왔고 세금도 60조가 더 들어왔어. 그럼 120조입니다. 120조 원. 애꿎은 서민들이 쓸데없이 돈을 120조 원을 1년 동안 더 냈다는 겁니다. 금융기관, 은행하고 정부에다가, 국가에다가. 자, 여러분들 120조 원이면은 뭐 작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빌 게이츠. 뭐 그분들이 또 120조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 평생을 살면서 쓸 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국민들이 지금 납부하고 있는 데서 네, 저는 만약에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양도세를 만약 100% 때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 100%가 됐다 그러면은 아마 세수는 뭐 한 300조 원이 더 들어왔을 겁니다. 300조. 은행들은 또 60조 그러면은 360조. 네. 자, 1년 예산이 한 1000조가 되는데 거의 뭐 10% 일반 1년에 총 예산의 10%면 10%가 넘는 돈이 양도세 100%였다면은 300조, 30%가 넘는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피와 땀 같은 돈입니다. 네, 정말 피와 땀 같은 돈이죠. 그 와중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월급 안 오른 것도 서러운데 은행 대출 한도 듣고 울컥했다고 합니다. 눈물바다예요, 지금 은행 앞에서는. 335 유모에서 3열 종대로 300m 운동장 한 바퀴 돌고 남는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지금 울고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뭐 몸이 다치거나 크게 아프거나 정말 살다가 뜻하지 않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부모님 아프셔가지고 내가 어디 다쳐가지고 급전입학 수술비가 필요한 거야. 근데 대출을 아무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지금 DIS라는 이 규제 때문에 만들어 놓고. 여기서 더 웃긴 거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가 자동차 샀어. 자동차 할부를 통해서 자동차 하나 사게 되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집 못 삽니다. 아파트 못 사요. 또 하나, 지금 상황 웃기게 된 거야. 집을 사게 되면요, 이제 자동차 할부로 못 삽니다. 자동차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는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흑백 논리로 다 변하는 거야.
내가 자동차를 살 거냐 집을 살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DSR 규제입니다. 여러분들. 총량 규제. 자,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러나 정말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까지 악순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악순환이 벌어졌습니까? 역대 정권마다 어떻게 됐어요? 역대 정권마다 모두가 똑같이 했던 것이 부동산을 정치 논리로 봤던 겁니다. 정치의 도구로만 봤어요. 예, 이거 도구죠, 도구. 정치 논리로. 어떤 정권도요, 단 한 번도 부동산 아파트를 가지고 시장 논리에 대입을 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이렇게 돼요. 변동성만 확대되는 겁니다. 변동성. 예, 변동성만 계속 확대를 시켜주는 겁니다. 아파트가 이게 폭등을 하니까 이때는 어땠습니까? 누구 때입니까? 노태우 때네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공급량을 한꺼번에 좀 풀어내죠. 200만 가구. 그리고 다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도 풀어줘. 규제를 했다가. 규제를 다시 풀어줍니다. 규제를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가 폭등하죠. 여기서는 다시 어떻게 해도 공급이 또 부족하게 되겠죠.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규제를 또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놓게 되고 다시 또 집값이 올라가면 또 모자라니까 또 갑자기 또 공급을 한다고 난리고 또 올라가게 되죠. 이 올라갈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올라갈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규제를 놓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규제를 놓고 안 놓고 규제를 놓고 안 놓고 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공급을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안전진단을 줄였다 좁혔다가 늘렸다 강화했다가 네 어떤 지역은 또 조정 지역을 했다가 또 투기 지역 했다가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했다가 뭐 그냥 이게 일관적인 어떤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입맛에 맞게 그냥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가격은 현금 가치, 네, 현금 통화량에 비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맞죠? 통화량도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니까. 스테이블하게 가야 됩니다. 스테이블하게. 그런데 모든 것들을 정치적인 도구로 삼다 보니까 그저 인기에 영합을 해서 공급을 내주기도 하고 인기에 영합을 해서 부동산 잡는다고 하고 공급을 다 줄이기도 하고 규제를 냈다가 풀어줬다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네, 이것을 모든 것은 저는 시장 논리에 맡게 됩니다. 민간에 맡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정권 하나 들어설 때마다 임대주택 전부 100만 원입니다. 임대주택이 남아 돌아요. 임대주택을 그렇게 지어대니까 민간에서 공급을 해줍니까? 공급할 자리가 없는데. 그렇죠. 임대를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라 아니면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놓게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민간에서 공급하는 민간의 자율에 따라서 공급을 알아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알아서 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자꾸 부작용이 되니까 이게 뻥튀기에 자꾸 되는 겁니다. 뻥튀기. 자꾸 뻥튀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언제입니까? 이건 2019년도까지 했으니까 지금 이 정도 올라가겠죠. 이 정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 구간들이 뻥튀기 하는 구간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저는 이런 악순환들을 이제는 좀 끊자. 그래서 부동산을 정말 시장 논리대로 시장 경제의 입장에서 우리가 모든 해법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에서 자율적인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식의 주택, 주거복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올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